이거는 지금 거의 매회 출제를 하니까 꼭 이해를 해 두시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 그럼 이제 법인이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면 법인은 개인과 큰 틀에서는 같거든요. 근데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우리 법 제14조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딱 정해줬죠. 이걸 법정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 설립할 때 초기 투하자본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요. 다음에 조직은 상법상 회의사의 형태를 갖추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면 돼요. 그래서 상법상 회의사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되는데, 단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동조합은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는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조합은 당연히 안 되고, 임원에 대한 요건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인계사야 되고요. 이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를 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계사일 것. 이게 법인이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이거예요. 나머진 개인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법인도 실무교육 받고 와야 되는데 대표자와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기재 건물에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대장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하고요. 임원, 사원 중에 단 1이나 결격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잘 묻고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까지 우리는 이해를 해두시는데, 자, 그러면 먼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이게 법정 업무거든요. 그럼 법정 업무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여기서 들여다보고 갑니다. 법인은요, 토탈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법제 14조에 정해져 있는데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니까 나열만 해드리면,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죠. 다음에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중개업 프랜차이즈라고 해요. 이거 할 수 있고, 주택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 당연히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거이전에 부서된 용역,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알선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법인은 이렇게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는데,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6가지 업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그럼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네요. 그럼 이 부분 잠깐 연습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냈어요, 문제를. 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게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OX. 일단 X. 틀렸죠? 자, 근데 문제를 이번에 이렇게 냈어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문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지문을. OX. 이건 O. 알아보시겠죠? 문제 각도가 틀려요. 등록 기준을 물으면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틀렸죠. 그런데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비틀어내는 거예요. 살짝씩. 중개업 외에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거래 상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OX, X. 맞죠? 근데 중개업 외에 부동산 상담업을 겸업으로 하는 법인, 개설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면 O.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없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중개업과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OX, X.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2가지가. 그러니까 정통으로 묻는 문제 유형이 있고 이렇게 풀어서 쓰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물론 이거 뭐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면 그냥 맞춥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죠.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옳은 지문으로 낸다면
공인인사법령 제14조가, 공인인사법 제14조가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그럼 맞아요? 공인인사법 제14조가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맞죠, 이거는? 법 제14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업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법 제14조가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그럼 맞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니까 그때 공부하라고요. 그럼 여기에 개발업이 없죠? 그럼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법인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었는데요. 그럼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상 회사가 이게 뭐냐? 이걸 묻진 않아요. 다만 주의할 점은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이거라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럼 이 회사 제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합자한명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OX. X. 거기까지 유의하면 됩니다.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는 틀렸죠. 그런데 상법상 주식회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이건 맞았죠?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지금 문제 연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제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번 순환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5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주식회사는 잘 아시고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죠. 유한책임사원. 그럼 이 사원이라는 표현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회사의 종업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회사의 투자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투자자인 자가 유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식회사 주주도 유한 책임사원이에요. 주주도. 주식회사 주식을 샀다. 그 회사 망해버렸어요. 난 산 금액 날리고 마는 거죠. 개인재산 갖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회사는 바로 유한 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고요. 여기 한 명 회사는 또 거꾸로 무한 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럼 무한 책임사원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고 개인재산 가지고도 끝까지 회사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이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이게 한 명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한 명 회사는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합자회사는 합작이 된 회사예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다. 그러니까 이름을 합자회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 종류 5가지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신용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농협동조합 다 보잖아요. 그 협동조합 아니에요. 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조합은 5명 확보해갖고요.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협동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예고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쪽 북유럽 쪽에는 협동조합 제도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협동조합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협동조합 형태로 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일 것.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요. 법인이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법인이 아닌 사단.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겁니다. OX. X죠. 법인이 아닌 사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요즘 우리 민법에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공부 안 하나? 이제 안 합니까? 기억이 없어요? 여기가 무슨 뭐 청문회에 지금? 기억이 없다 가게? 그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대표가 그 정중이나 문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얘기죠. 사단은 사람이 모인 단체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 개설할 수
없어요. 법인이나 공인인증서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엄한 지분에 속보면 안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법인이나 공인인증서에 하나에 등록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 돼요. 단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물론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냐면 제가 지난 순환할 때 예를 든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이 마을이 사과 주산지다. 그럼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과를 생산하고 공동 브랜드를 쓰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도시 지역에서는 의사들이 모여갖고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동조합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에요. 우린 중기업이라는 영리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속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OX. X죠.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바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 그러니까 상법상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맞죠? 협동조합으로 가도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요거를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럼 이제 나머지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해야 돼요. 그럼 대표자가 공사이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다고요? 포함한다고요? 제외.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를 빼고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증서해야 된대요. 그러면 임원이란 자는 당연히 여기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그러면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임원이 이사감사를 얘기하죠. 이사감사는 임원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유한책임회사는요. 이사 대신 업무집행자를 둔다 그랬어요. 이 업무집행자가 바로 임원이에요. 이자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자와 한명회사 있죠. 여기는 무한책임사원이 이분이 바로 이제 우리 법이 얘기하는 사원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요. 회사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법 규정을 보면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업무집행에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한명회사에서 업무집행 권한이 있고 이들이 바로 주식회사의 이사와 동격인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사들처럼 전부 다 법인 등기부에 등기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얘기하는 사원 그냥 가볍게 가면 되죠. 누굴 얘기한다?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 아니에요. 무한책임사원을 얘기한다. 이들. 그래서 우리 법이 얘기하는 사원은 바로 이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임원이 누구냐면 이사감사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법상 임원이란 자는 주식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한다. 그러면 이사감사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합자회사로 설립했다. 그러면 사원, 무한책임사원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딱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사원이란 표현은 무한책임사원들을 얘기한다. 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해야 된대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숫자에 굉장히 또 민감하니까 숫자를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 법인 대표자 빼고요. 이 법인의 임원이 만약에 3명이 있다.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인증서 몇 명이 된다고요? 1명은 있어야 되죠. 그럼 나머지 2명은 공인인증서 아니어도 됩니다. 투자자를 받아들여 좋다 이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대표자는 공인인증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를 빼고 법인의 임원이 만약에 4명이 있다.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인증서 몇 명이 돼요? 2명. 5명이어도 몇 명? 2명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죠. 누가 질문을 했더라고. 그러면 내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좀 땄어요. 자격증을 딸 자신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을 설립해갖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야, 지금. 법인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자 공인인증서 고용해야 되죠. 그러면 대표자를 공인인증서로 앉혀. 그럼 내가 임원으로 이제 취임한다. 그럼 임원으로 취임하면 공인인증서 1명 더 구해야 되죠. 왜 그런지 아시죠? 대표자는 공인인증서 해야 되고요. 임원으로 자기가 취임한다면 3분의 1 이상 공인인증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사 1명 더 고용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자기가 임원, 명분만 임원으로 가고 등기 임원 안 하면 되네. 법인등기에 표시되지 않는 임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적으로 이 부분은 중개보조인이죠. 이 투자자는.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뭐하러 공인중개사 더 고용해. 한 명 그냥 바지 사장 앉혀놓고 내가 운영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임원, 사원은 항상 붙어 다니고요. 제가 임원이라고만 표현해도 사원이 붙어 다닌다는 걸로 기억하시고, 3명 중에 1명은 공인사야 돼요. 3명 중에 1명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됐어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까지 다 봤어요.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으니까 이게 PPT가 이게 안 좋아. 판사라면 저기서부터 쫙 써버리는데 그냥.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럼 법인은 실무교육 누가 받아야 되냐면 대표자 받아야 되겠죠. 임원사원 전체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임원사원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자가 3분의 2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느냐? 역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 주의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또 확인하고 가야죠. 내가 중개법인을 합자회사로 설립하는 거예요. 합자회사. 그럼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무교육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유한, 무한 다 받아야 된다. 무한책임사원만 받으면 된다. 무한책임사원만 받으면 된다. 이제 탄력 받고 있네? 유한은 아니라고 그랬죠. 유한책임사원은 아니에요. 무한책임사원만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그러면 합자회사라면 유한은 무조건 배제하는 거죠.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되고 이 무한사원 전체 다 실무교육 바꿔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기재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놔야 되고요. 대장기재가 안 돼 있다. 준공이 떨어진 건물엔 예비제 설치 가능하고 임원 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법인이 결격이에요. 등록을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두시고